제가 그동안 방송한 것을 이와 같이 책으로 발간했습니다. 많은 애독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실제 재판에서 자주 문제되는 각종 부동산 법률 문제를 쉽게 설명해 드리는 택수의 투시경 이택수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경락 입찰금 5억을 50억으로 잘못 기재하여 낙찰받았다면 라는 주제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통상 경매에서는 수억 원의 물건이라도 단 몇천 원의 차이로 최고가 매수인이 결정되기 때문에 낙찰금으로 5억이라고 기재한다는 것을 50억으로 잘못 기재하였다면 당연히 낙찰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분은 50억 원을 지불할 의사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이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할 수 있을까요? 설명에 앞서서 용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사집행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 경매라는 용어 대신 매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는데 이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은 다릅니다. 이 매각기일은 응찰자들이 모여서 각기 입찰가를 써내어 최고가 매수인 즉 낙찰자를 결정하는 날로서 종전의 그 경매기일을 말합니다. 매각결정기일은 최종적으로 이 최고가 매수인에게 매각을 허가할지 아니면 불허할지를 결정하는 날을 말하고 매각 허가 결정이 된 후에 매각대금을 법원에 납부할 수가 있습니다. 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 경매기일이 이 매각기일로 바뀌고 경락 허가기일이 매각결정기일이라고 용어가 변경된 것입니다. 매각 절차에서는 매각기일의 경매 물건의 감정가의 10%를 이 보증금으로 지불하고 응찰을 하죠. 그중 최고가 매수인이 정해지면 쉽게 표현해서 낙찰자가 결정이 되면 통상 이 매각기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매각결정기일이 정해집니다. 이 매각결정기일의 법원은 이 출석한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듣고 매각 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 다음에 경우에 따라 매각 허가 결정 아니면 매각 불허가 결정을 선고합니다. 매각기일에 이 최고가 매수인으로 결정이 되었는데 매각 절차를 그대로 진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매각 허가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경매 낙찰 후 낙찰자가 이 잘못된 절차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는 바로 이 매각 허가에 대한 이의 신청 밖에는 없습니다. 이를 민사집행법 121조에서는 매각 허가에 대한 이의 신청이라고 하고 실무 현장에서는 매각 불허가 신청이라고도 합니다. 동일한 의미입니다. 이 매각 불허가 신청, 다시 말해서 매각 허가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하려면 낙찰 후 매각 허가 결정이 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매각기일로부터 일주일 내에 매각 결정기일이 정해지기 때문에 이 불허가 신청 기간은 일주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매각 허가 결정이 난 후에는 매각 허가에 대한 이의 신청은 할 수가 없고 이 즉시 항고, 이 항고를 하여 잘못을 시정할 수 있습니다. 즉, 이 매각 불허가 신청은 매수인, 즉 경락인을 말합니다. 이 매수인 입장에서 최고가 매수인으로 선정이 됐지만 매각 후 7일 이내에 최고가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철회해달라는 취지의 신청을 법원에 구하는 절차이죠. 그런데 매각 불허가 신청은 주로 매수인, 즉 경락인이 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렇다고 매각 불허가 신청은 매수인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매수인뿐만 아니라 채권자, 채무자, 소유자 등 해당 경매 물건의 이해관계인이면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매각 허가에 대한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려면 이의 사유가 정당해야 합니다. 가장 흔한 예로 대개 낙찰 후에 현장을 방문하게 되는데 물건 현황이
감정평가 내용과 현저히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대 경매 서류와는 달리 물건이 현저히 훼손되었거나 멸실된 경우, 아니면 매각 물건 명세서에 나타나지 않은 선순위 임차인이 있거나 신고되지 않은 유치권자가 있는 경우에 신청해 볼 만합니다. 이 매각 허가에 대한 이의 사유는 민사집행법 제121조가 규정하고 있는데, 이의 사유는 법률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경매 절차에 있어서 반드시 송달해야 할 이해관계인에게 송달을 하지 않았다는 등의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 또 최고가 매수인이 미성년자나 금치산자 등 능력이 없는 경우, 매수하려면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허가가 없는 경우 등등 이 법률적인 사유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경제적인 사유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에 대하여 우리 대법원 입장을 보겠습니다. 대법원 2009마 22252 결정은 이렇습니다. 민사집행법에 의한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는 민사집행법 121조 각호 및 제124조 제1항의 규정된 사유가 아닌 이상 매각을 불허할 수가 없고, 최고가 매수인이 착오로 자신이 본래 기재하려고 한 입찰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기재하였다는 사유는 민사집행법 121조 각호 및 124조 제1항의 어디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가 없으므로 결국 그러한 사유로는 매각을 불허할 수가 없다라고 하여 동일한 입장입니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 이 법원의 재량에 따라 가능할 수도 있으나 그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매각 불허가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매각 불허가 결정이 되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가 있지만, 매각 불허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면, 즉 그대로 매각 허가 결정이 되면 보증금을 떼일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낙찰금을 5억 원이라고 기재한다는 것을 착오로 50억 원으로 기재한 경우에는 이를 시정하는 방법으로 매각 불허가 신청만이 유일한 수단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앞에서 설명드린 바에 의하면 불허가 신청이 받아들여질 수 없어 보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